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잘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 2501 아니죠. 2501. 자,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예요. 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2,400선 초반까지 밀렸었죠. 2,400선까지 밀릴 때 시장은 붕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들이 굉장히 휩싸여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또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었죠. 외국인들은 참 오랜만에, 규모는 적습니다만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과 또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타 법인과 그리고 투신권 같은 이런 여타 기관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일단 지수 2,500포인트 탈환에 이제 선봉장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러한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그동안의 공포스러웠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알게 모르게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가다 다시 꺾이나? 이런 불안감 내지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이 혼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조만간에 코스닥 시장도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를 갖지 말자는 점도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부진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시각들 여전히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반등장을 이끌어낸 상태에서 조선이라든가 원전주 등 그동안 성장 섹터로 분류가 됐었던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섹터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군들의 반등도 견조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재의 반등, 코스피 지수 2,50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만 이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내지는 미미하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20일의 이평선이 대기하고 있는 2,520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 20일 평선 돌파 여부를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의 분수령에 와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 만큼 전략 재정비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주도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에는 주도주가 부재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유력 후보가 있습니까? 주도주라고 쓰는 거는 이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네. 또 주도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이 반영시킨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단기 매매, 단타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만큼 시장이 복잡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매매는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의 그 부진했던 흐름 속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락 장세가 전개되면서 정부의 예상치 못했던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좀 나온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전반적인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주변 여건들, 호재들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국내 지수는 너무나 많이 하락했었죠. 과도하게 하락했고 너무나 저평가됐고 말도 안 되게 하락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회로 연기금이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했고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투신권과 보험단까지 가세하면서 기관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수의 하방 경쟁 분명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금투세 폐지라는 그런 재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했을 때도 증시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금투세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 경제를 내지는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일부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경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IP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도 증시가 안 좋은데도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기업씩 증시에 상장될 정도로 증권 시장의 공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 들어왔던 기업들이 퇴출되는 기업이 없죠. 좀비 기업, 말 그대로 좀비 기업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이런 좀비 기업의 퇴출 기준을 완화해서 한 2년 안에 퇴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증권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이것도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증시 주변 여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 많은 호재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아직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증시 주변적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이고,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조선주들이 그 주도주로서의 바톤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주도주들과 그 조선주들과 함께 이렇게 강조됐던 원전주라든가 방산주, 그리고 일시적인 이슈 관련주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것도 한국 산업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권시장의 어떤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선도주,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얘기들 중에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국장 탈출 이어지자 결국에 칼 빼든 정부. 지금 이 증권시장은 자생력이 굉장히 많이 잃은 시장입니다. 자생력을 잃은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시장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국엔 정부가 뛰어들었고 정부가 뛰어들어야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감사 의견이 부적정일 땐 즉각 상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사 의견을 받고 나서도 거의 2년 정도 이상 굉장히 시장에서 그냥 있다가 상폐되거나 내지는 남아있거나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바로 상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상폐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주식 상장 주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남아있는 주식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정책적인 호재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반등의 속도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저는 꾸준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의 반등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 한국 증시의 진바닥이 될 수 있겠고 지금이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장 사실 참 2번이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음 주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더빌리티가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그 모멘텀과 호재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원전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섹터를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호재가 줄기차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도 지금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탈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로운 사업에 또 진출하겠다. 기존의 원전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 주가가 반등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올랐는데도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어쩌던 그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대응 자체가 안 되겠죠. 좀 먼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조선주 하나오션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꾸준하게 리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오늘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오늘 6.4% 강세가 나왔고요. 주가 2,300원 강세가 나오면서 어제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양봉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는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하나오션은 그 HD 현대중공업그룹과 여러 가지 소송건이 있었습니다만 소송을 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고요. 조선주 전반에 거친 저가 매수라든가 반발 매수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 돌파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물량대가 지금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냈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곧바로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우리가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그만큼 이제 조선주 쪽에서는 MR와 관련된 그런 성장성이 큰 종목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종목 더 보게 되면요.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주의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선 시장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오늘 1.6% 올라갔고요. 20만 원대 올라갔습니다만 아직은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죠. 이 종목은 지금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주가가 장기간에 거친 횡보세를 기록하고 이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이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좀 답답해 보이지만 이 종목들 대형주들의 특징입니다. 이 밀집대에서 출렁출렁거리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어떤 호재가 전개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HD한국조선해양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하나오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괄목할 만큼 정말 폭발적인 실적 호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중에 조선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로 이제 조선주의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급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물량을 갖고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유 전략 그리고 없는 분들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세 종목은 모두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고 수익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은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네. 앞서 이 원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전주들과 지금 조선주 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전주, 조선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붙을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조선주들의 반등이 오늘도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조선주들이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조선주는 안 가져왔고요. 하지만 이제 원전주 쪽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은 가격대가 좀 낮은 저가권 종목이지만 기업의 가치라든가 펀더멘탈 자체는 너무나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원전주들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올라가면 늦죠. 가기 전에 우리가 길목을 잡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유일의 그 원전 MMIS라고 하죠. 제어 계측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모든 유형의 원정에 이 계측기, 계측 제어 설비가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는 원전이 소형이건 대형이건
원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의 운전이라든가 제어라든가 감축이라든가 계측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다라고 자 보셔도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SMR 소형 원전 사업 자체가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형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되면 그 원전에도 이 회사의 제품 제어 계측 시스템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겠고, 그 원전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자, 조만간에 정부에서 이제 원전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뭐 체코라든가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원전 수주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이 시작됐던 만큼 여전히 원전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주가 반등 가능성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은 지금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급등이 나고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 바로 지금 요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SMR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강도 높은 호재를 바탕으로 급등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 패턴을 보는 종목은 주가 끝에서 언제 올라갈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발을 담가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면서 양봉이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들, 일봉과 주봉대 차트 패턴을 봤을 때 거래량 줄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의 반등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소량씩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2,375원, 저가권 종목이지만 절대 뭐 부실주는 아니다, 잡주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움직이게 되면 강했기 때문에 목표가 좀 높게 2,9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2,05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원전 섹터 안에서 우리 기술 다음 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2,900원도 확인해 보시죠. 자, 매니저님, 저희가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원래 무료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시장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원전주와 조선주들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오늘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한규수 반드시 검색하고 기억해 두셔야 이 화요일, 목요일 외에도 추가적인 인사이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